안녕하십니까. 온누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 제4 만해 한용운 편 제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과 소설가 윤원일님을 모시고 한용운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입니다. 자,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윤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키 큰 나무 키나입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나요? 네, 예. 그동안 별일 네, 없으셨죠? 오늘이 기다려졌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하고 나서 어떻게 기다려지는지 재밌어가지고. 네, 재밌었어요. 예. 어디 좀 다녀오시고 좀 그러셨나요? 저 설악산 그 계곡에 가서 텐트 한번 치고 캠핑 생활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여기는 봄이 벌써 왔는데 강원도 산골은 아직 봄이 덜 왔더만요. 예. 그래서 깊은 곳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곧장 시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솜사탕 이종민님께서 이렇게 고르신 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셔요라는 시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낭독 듣고 이야기 네. 나누겠습니다. 오셔요. 한용운.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셔요. 당신은 당신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세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꽃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십시오. 나는 나비가 되어서 당신 숨은 꽃 위에 가서 앉겠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품으로 오셔요. 나의 품에는 보드라운 가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머리를 숙여서 나의 가슴에 대십시오. 나의 가슴은 당신이 만질 때는 물같이 보드랍지만은 당신의 위엄을 위하여서는 황금의 칼도 되고 강철의 방패도 됩니다. 나의 가슴은 말굽에 밟힌 낙화가 될지언정 당신의 머리가 나의 가슴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셔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 뒤에 서십시오. 죽음은 허무와 만능의 하나입니다. 죽음의 사랑은 무한인 동시에 무공입니다. 죽음의 앞에는 군함과 포대가 티끌이 됩니다. 죽음의 앞에는 강자와 약자가 벗이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요. 당시 시로서는 상당히 에로틱한 표현도 꽤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임으로 보기에는 또 군함, 포대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원래 제 생각인데 민족 해방 그러니까 조국 강복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 운동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분들 생각은 이제 어떠신지요? 글쎄 이거 당신이 그러니까 조국의 해방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은 그러니까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가로. 예. 저는 해방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립운동가. 예.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예. 당신은 당신. 지금 그래서 이런 당신이 있기 때문에 조국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 시를 읽으면은 당신은 하여튼 남자인 것 같고 나는 여자인 것 같고 이런 분위기로 쓴 거겠죠, 그죠? 네, 화자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용운 시를 해보면 이분의 시가 이렇게 이중성이 있어요. 의식세계가 예. 가만히 보면 그죠? 그걸 예.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복합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러니까 불자라는 걸 이렇게 놔두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 그분보다는 더 사랑시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의외인 게 참 많아요. 어쨌든 이 당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제 부처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보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그 님으로 보기에는 뭐 구람과 그러니까. 포대, 뭐 예. 황금의 칼,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독립운동가가 모두의 이 사람의 님이 될 수도 있죠. 민족운동가였으니까 한용운 예, 씨가. 예, 그래서 예. 저기 김영랑 씨의 님하고 예. 한용운 씨의 님하고는 조금 좀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당신은 당신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오실 때는 나의 기다리는 때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요거는 오셔요 그러는 게 원래 시구절인데 예. 선생님은 오세요 그러는 것 같은데 발음이 그렇죠. 오셔요죠 오셔요. 아니 근데 이분이 저기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옛날 그 쓰던 말투가 참 많아요. 예. 조금 그런 그죠? 보면은 그렇군요. 굉장히 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요 이렇게 했는데 오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풀이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오셔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떤 오셔요라는 사투리이지 말을 많이 않을까?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셔요. 그런데 어떤 이제 사투리가 아닐까요? 사투리가 아니고 좀 사투리는 약간 아니고. 여성스러운 오셔요. 말투가 아닌가? 어서 오셔요. 그렇군요. 예. 맞아. 그런데 그런데 오셔요를 오세요 그러면은 그 조금 어감이 좀 사라지는 것 느낌이 같아요. 깍쟁이 같아. 오세요 하는 거. 오셔요 그러면은 공손한 좀 것 같고. 공손한 것 같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오셔요는 약간 시골 티가 나고 오세요 그럼 마치 깍쟁이 서울. 도시 여자 말 같고. 예. 그 섬세한데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실 때가 나의 기다리는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릴 때 빨리 오셔요. 그러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안 기다릴 수도 있겠네. 당신은 나의 꽃밭으로 오세요. 나의 꽃밭에는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꽃 속으로 들어가 숨으십시오. 나는 나비가 되어 당신의 숨은 꽃 위에 가서 앉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히 네. 어려운 해석은 없죠. 그죠? 이제 근데 이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 속에 들어가 숨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갖고 오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오세요.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찾지 못할 것이고 나는 당신을 숨겨주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예. 독립운동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숨겨준다. 그 그냥 말 때문에. 예. 나한테로 오셔요. 예. 내 꽃밭으로 와서 숨으세요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좀 약간 뜬금없게 좀 그렇죠.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쫓기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뭐 그렇게도 볼 수 충분히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맨 앞에 한용운 씨의 맨 앞에 군말이라고 써 있는 데서 길 잃은 어린 양을 기루어 이 시를 쓴다고 했으니까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크게 보면 이 땅에 백성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왕조 국가에서나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 땅에 이제 민족. 국민, 민족. 또는 민중이라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당신은 나의 품으로 오세요. 나의 품에는 보드라운 가슴이 있습니다. 이 보드라운 가슴은 남자들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기서는 꼭 있겠죠, 남자 당연히. 여자로 가리지 말고 이거는 그 보드랍다는 건 당신의 안식처라는 얘기 아닌가요? 좀 예. 그런 뜻을 그렇죠. 쓰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면 나가 뭐 보기에는. 굳이 예. 뭐 남녀로 가릴 남녀를 필요는 가리지 말고. 예. 그래도 이제 그 만약에 그러니까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나의 가슴에 대십시오. 이런 게 어떤 그 안식처.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여자로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인이 되면 여인이 이렇게 남자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한 듯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는 또는 어떤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 여인의 그 강한 그런 모습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렇게 여인을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나의 가슴은 당신이 만질 때는 물같이 보드랍지만은 당신의 위엄을 위하여 황금의 칼도 되고 강철의 방패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뭐 그렇게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예. 단순히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당신 나에게 오세요라는 의미로 예. 쭉 읽히다가도 꼭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을 예. 예를 드니까 그렇죠. 예. 이 당신을 아까 독립운동가로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위태로운 조국의 독립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을 머리를 숙여서 나의 가슴에 대십시오. 근데 이 당신이라는 건 어쩌면 예. 조국이나 우리 결애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석을 예. 하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조국으로 본다면 이제 당신이 오면 이제 광복이 이렇게 그쵸. 되는 것이고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 솜사탕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조국보다는 그 나라를 잃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결의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뜻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예. 나의 가슴은 말굽에 밝힌 낙화가 될지언정 자기를 이제 꽃으로 비유했네요. 이거 말굽에 밝혔다고 하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또 말을 타고 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제의 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시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다요. 예. 예. 일제에 쫓기는 사람들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당신의 머리가 나의 가슴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낙화가 된다는 거니까 말굽에 발표 낙화가 된다니까. 난 당신을 보호하겠다. 예,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죽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하겠다 예, 이거죠. 예.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해방이 될 때가 됐다는 얘기 같아요. 우리 전 선생님을 항상 오세요라고 깍짝같이 그런 오셔요라고 거, 하고 버릇이 됐나 봐요. 그죠? 오셔요. 당신은 나의 죽음 속에서 오셔요. 딱 맞네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죽음은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이 마지막 이어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건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에서 얘기했듯이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언제나 있다고 되어 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당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 뒤에 서십시오. 나의 죽음 뒤에 서십시오. 내가 목숨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 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그렇죠. 당신을 나라로 보면 해방으로 보면 이 시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아요. 해석하기가. 맞아요. 근데 이제 예, 저는 그렇게 해방으로 봤어요.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당신이 예. 해방보다도 내 조국, 그렇죠. 내 예. 결의로 보면은 결의. 예, 결의, 내 결의, 내 민족으로 보면은 그렇죠. 훨씬 시가 조금 쉬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은 일제군주적이고, 나쁜 세력들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길을 잃고 쫓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죠. 보호해주겠다 이거죠. 되게 독립운동가들이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예, 그랬죠.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죽음은 허무와 만능이 하나입니다. 죽음은 허무와 만능이 하나래요. 죽음은 허무하지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다 죽으면 진짜 허무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대신 만능이 될 수 있잖아요.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니까. 죽음을 무릅쓰면 만능이 그렇죠. 된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는 허무지만 예. 당신을 지키다 죽는 것은 그치, 만능이 될 수 있다는 죽기, 어떤 그렇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뭐, 얘기니까. 뭐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예. 당신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본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을. 개인으로 그냥 죽음은 허무지만 당신, 쫓기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막으려고 하면 어떤 그렇죠.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으로. 예. 죽음의 그 사랑은 예. 무한인 동시에 무궁입니다. 이거는 예. 뭐 무한과 무궁은 똑같은 똑같은 말이죠. 거니까. 그죠? 예. 예. 끝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긴 뭐 죽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사랑이다 그렇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죽음, 죽음이라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독립운동 그걸로 보면은 될 것 예. 같아요. 죽음의 앞에는 군함과 포대가 티끌이 티끌이 됩니다. 됩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쓸데없는 먼지가 것, 돼버린다는 먼지가 되는 얘기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면 이렇게 힘센 것이겠죠. 군함 포대 정도 되면 그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어려워요. 죽음 앞에는 강자와 약자가 벗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벗이 된대요. 독립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예. 물론 강자도 있지만 예. 유부녀들이나 저런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관순처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제 약자로 보면은 그리고 가능한가 약자는 어떻게 봤냐면은 일선 바로 그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예. 뒤에서 또 돈 대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그래서 오늘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를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솜사탕님이 이 시를 선정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다 이렇게 강자와 약자를 남자 독립군과 여자 독립군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강자와 약자에서 독립군이 여자라고 그래서 더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사람은 정말 자기 몸에서 안 죽는 가치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고 약자는 뒤에서 후세 또 독립운동에 자금도 대주고 또 뭐 신문 이런 프린터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러 사람이 뭉쳐야지만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인데 이 사회는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대립돼 있고 강자가 그렇죠. 지배를 하고 있죠. 약자를 예. 갖고 논다 그래야 되나 갑질을 많이 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독립을 위한 목숨을 무릅쓴 그 숭고한 행위 앞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가 다 하나가 돼서 예. 하나가 돼서 근데 이렇게 네.
예. 그 뜻인가? 이건 아니, 근데 선생님 이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갑질하는 갑질이 시대가 없었나? 아니었으니까.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예. 이제 이 두 분께서는 시를 해석할 때 사회를 먼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시를 볼 때 이 자체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예, 보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강자는 나입니다. 약자는 내가 예, 강자. 내가 강자고 약자는 나한테 숨으로 아니요. 오는 사람. 예, 그렇죠. 당신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그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와 당신 사이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친구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예, 보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작품대로 보면 예,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사람이 당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을 지켜줄 지키면 테니까. 예, 쫓아오는 사람은 잡을 수 없대요.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예. 앞에 말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강조한 예. 그래요. 예. 네, 예.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지금 한용운 씨가 이렇게 해보면 네. 김영란 씨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 네. 예. 네. 그리고 더 이렇게, 음. 이렇게 단어를 고르는 게 저는 이제 김영란 씨도 저희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분의 시는 이중성이 참 많아요. 시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중성이 예. 많고 또 이렇게 복합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다 그 읽어봤는데. 이 시의 특성이 이분이 그 공부하신 그 불교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죽지색하면은 전혀 다른 색과 공이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 불제자로서의 만해와 또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가 여기 시에 지금 다 녹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의 표현을 이 시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예, 보이지만 예. 그래도 모든 시는 이 독자를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듯이 보여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런 더럽다, 예. 저런 그러니까 더럽다. 제목이 오셔요니까 예. 예. 당신의 오실 때가 되었다니까 예. 이 당신은 조국의 해방을 간절한 그렇죠.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어쨌든 시 자체로 봤을 때는 조국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그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방. 맨 마지막에 그 세 번째 강자와 약자가 벗이 됩니다에서 지금 오는 당신이 쫓겨오고 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 때 나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숙여 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의하면 그럼 당시 약자라는 것은 그 조국을 잃고 헤매는 어디인지 갈 곳을 모르고 또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그 우리 이 당시 조선의 그 민중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선 해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어해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내 목숨을 걸고 쫓아오는 사람을 막아줄게. 내가 말에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막아줄게.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당신은 조국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나라를 잃고 헤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조국이 아니고 예.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숨어 예.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예. 이거를 해방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저는 강자와 약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럼 이 시절에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구죠? 강자는 자기죠. 그러면 약자는 약자는 나라를 잃고 헤매는 양들
우리 그 백성 저기 민중들 그럼 하영은 시인 자체가 자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화자가 자기인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아마 여성적으로. 하영은 씨가 어떻게 해서 강자라는 표현은 조금 아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죽음은 허무와 만능이 하나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약자를 지키려고 쫓겨오는 당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죠. 그쵸. 우리가 이제 물리적이나 뭐 이런 거는 약하지만, 그럼 쫓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그 당시의 나라를 잃고 헤매는 민중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니까 그 일제 시대죠. 일제, 일제 만행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제에 예. 만행을 하는 일본인이거나 예. 그러니까 아니면 당신은 나의 그들에게 죽은 뒤에 서십시오. 붙어서 이렇게 하는 부역자, 매국노들이라든가 뭐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시라는 거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읽기에 따른 거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인이 의도한 건 있지 않나요? 있죠. 분명히 있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갑론을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 선생님의 강자에 대한 해석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강자가 나를 말한다는 거는 다소 좀 근데 누구든 죽음을 각오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기 어렵지요. 그죠? 어쨌든 뭐 해석은 우리가 아까 솜사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또 안 계시고 어떤 뭐 그럼요. 본인이 계신다고 그러기 해도 이렇게 뭐 치밀하게 모든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안 쓰고 감각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딱 이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기준이 항상 그냥 시 속에서 찾아라. 그 근거를 찾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측면에서 우리 솜사탕님이나 이렇게 윤원일 작가님처럼 뭐를 하냐면 외국의 당시 상황을 한번 끌어들여서 더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은 저의 시 해석의 기본은 시 자체.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의 생애라든가 그리고 당시의 이 시대상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하는 그런 저는 느낌이 시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의 앞에는 군함과 포대라는 거니 이거는 지금 그 일본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강력한 군함과 힘이죠. 포대는 강자예요. 여기서 예. 죽음의 앞에는 강자는 군함과 포대가 강자고 약자는 내가 숨을 수 있는 사람, 숨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이 다 닥치면은 예.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의 그 강함이나 우리나라의 약자가 벗이 될 수 있다는 그 뜻인 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앞서간 거죠, 예. 제가. 저는 이제 티끌이 된다고 해서 아무리 강한 힘도 별벌레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며 들려오는 그대 웃음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두 눈이 그리워 외로워 울고 떠오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그러면 우리 소설가 윤원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 선정하신 한용운님의 작품이 있으시죠? 자유정조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정조 한용운.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당신을 남들은 나더러 시대에 뒤진 낡은 여성이라고 삐죽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시대성을 이해하지 못 인생과 정조의 심각한 비판을 자유연애의 신성을 덮어놓고 부정하는 대자연을 따라서 소연 생활을 할 생대로 말한 것이요 행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먹고 살이 찝니다. 어려움 정조는 자유정조입니다. 그 이상한 말입니다. 그죠? 자유정조. 네. 자유다. 아, 그런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정조를 지킨다라는 여성이 여성으로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낡은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은 확실한 겁니다. 그 제목이 예. 자유정조 아니에요. 예,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사실 정조라는 것은 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유롭게 막 행동하면 정조가 없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정조다. 이거는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을 이렇게 묶어놓은 게 아닌가. 정조면서도 예. 자유정조다. 예. 아주 재밌는 제목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원래는 자유연애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예? 자유정조라는 말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아주 참 뭔가 낯설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한번 그러면 시를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정조.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것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기다리고자 하는 것인 것과 기다려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자 하는 거하고 틀리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걸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예. 그래서 틀린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는 내가 너희 집 갈게 하면 알았어 그러고 그냥 기다리는 거고, 이거는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더 열망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의지가 포함됐다면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에 더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기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볼 땐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기다리고자 하는 거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막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기다려지는 오기를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그냥 기다려지는 거. 헤엄없이 그렇지. 시간도 사랑과 안 같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의지라는 것은 맞고요. 기다려지는 것은 아무 의지도 없이 의지가 그냥 다음 시간만 19회 예. 말하자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정조보다 정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이다 이거지. 그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지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 기다리고자 기다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정조기 의지고.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예. 참는 거고 말하자면 예. 사랑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다려지는 하염없이 것이고. 기다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건가? 예. 그렇죠. 아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을 기다리는 건 정조보다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글쎄, 해석을 예. 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정조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뭐 이런. 그 정조를 의미로. 지키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얘기. 근데 그래요. 한용운 시인님이 그 당시 이거를 왜 쓰셨을까 그 시대. 자유 시던 때였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때죠. 예. 남들은 나더러 시대에 뒤진 낡은 여성이래요. 신여성이 아니네요. 정조는 그러니까 낡은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삐죽거립니다. 이 삐죽거린다라는 거는 좀 표현이 참 묘합니다. 그죠? 이게 놀리는 건가요? 아니면 놀리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구구한 정조를 지킨다 하고 이렇게네요. 예. 이제 구구한은 이제 구차하고 이제 창피스러운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이 한용운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이 정조를 지키는 것보다 연애를 더 숭상하는 그런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죠? 그러나 나는 시대성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대성은 정조를 지키는 사람은 낡은 여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대 예. 때 한번 예, 그 자유연애가 막 휘몰아치던 때가 있었잖아요. 신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대표적인 여성으로 그 이름은 모르지만 무용가가 있었고 또 나이석도 있죠. 일본 예. 유학 간 우리 신여성들이 있었는데 예, 그 조선에 살고 있는 여자들은 뭐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 룰에 따라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 갔다 온 배웠다는 신여성들이 멋지게 연애를 하니까 이거 갑자기 다들 이걸 쫓아가려고 그 시대 때 그랬는가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194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44년. 44년 저 태어났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은근히 나이를 밝히시네. 진짜 그렇게 됐네요.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이제 해방이 되고 조금 그 일본에서 그래, 해방되기 신식 전이에요. 여성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이지 1년 전이죠 이게. 그래서 좀 이 참 하여튼 복잡한 분이야 한영원 근데 씨라는 이 분이. 시는 44년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시를 발간한 할 것이 때가 25년이니까 그 그 이전의 그러니까 시대로 30년 봐야죠. 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아마. 봐야죠. 예. 그래서 시대성도 이해한대요. 인생과 정조의 심각한 비판을 하여 보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정조를 꼭 지켜야 하느냐, 뭐 그런 비판을 스스로 했답니다.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유연애의 신성함을 덮어놓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연애가 참 당시는 신성하게 여겨졌나 보죠. 이렇게 그 지식인들은. 아니 뭐 그 당시 자유연애를 하지 못했으니까 예, 오히려 역으로 예.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연애야말로 인간 본성인데 내추럴한 건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런 욕구들이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사회의 일반적인 이런 세력들은 그래도 자유연애는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억압받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이건 내추럴한 거라고 주장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나혜석 씨하고 이분하고 좀 같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동시대 사람 아닌가요? 나혜석 씨가 나혜석 씨는 나혜성? 나혜석 씨라고 미술도 하고 하던 분인데 굉장히 그 이혼을 우리나라 첫 번째 이혼하고 또 결혼도 하고 저기 외국에 나가서 화가 생활도 하고 했던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혼자서 그래요. 길거리에서 심순덕이도 죽었다고 예, 이제 그리고 했다고. 심순덕이도 또 자유연애를 했던 사람이고 유명한 예, 사람들. 심순덕이잖아요. 그때 이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다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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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아마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은 이 네. 자유연애를 굉장히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아니 그 갖고 당시에 있고요. 이제 소위 네. 교육받은 예. 엘리트 여성들이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이나 이제 많이, 상하이나 예. 이런데 유학 가서 이제 처음에는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했지만은 그 부잣집 아들이 또 이런 아주 고루한 또 이 망나니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이혼하고 또 새로운 다른 사람하고 연애하고 이게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니까 야, 이 자유연애는 진짜 근데 그런 비슷한 삶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좀 많았겠어요. 조선 예. 그 시대 때. 그러니까 야, 이거 자유연애야말로 내추럴한 것이다라고 막 신성이란 말까지 생겨나기 시작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자유연애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낡은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정조에 대해서 비판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 대자연을 따라서 초연한 생활을 할 생각도 하여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대자연을 따라서 초연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 글쎄, 한용운 시인 같은 수도승 생활을 말하는 건가? 금욕 생활을 말하는 건가? 초연이라는 건 뭔가를 뛰어넘은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조니 연애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 속에 자연과 묻혀 함께 사는 예. 같이 산다는 뭐 얘기.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확 시상을 전개합니다. 구경. 구경이라는 거는 이제 그 뭐 마침내 내가 예, 깨달은 그렇죠. 것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사가 모든 일이 다 다 저희 좋아하는 대로 말한 것이요 행한 것입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도 좋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그쵸. 하는 거죠. 예. 좋아서 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좀 약간 예. 불교적인 그죠? 그쵸. 예. 예. 말하자면 인생은 있는 그대로다 말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남들의 비난에 자유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신 뭐 낡은 여성 아니야? 뭐 이래도 나는 이게 좋으니까 해.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른 시 복종이라는 시에서도 남들은 복종은 싫어한다지만 자기는 뭐 좋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내가 좋아하면 그냥 말하고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예.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 19절은 그러나 구경 마침내 예. 만사가 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한 제 것이요. 갈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요? 행한 뭐 것입니다. 예, 나는 자기가 이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죠.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괴로움을 먹고 살찝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잊고 키가 큽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항상 괴롭고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네. 육체적으로는 괴로워도 정신적으로는 살이 찌고 키가 큰다는 뜻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숙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금 사랑을 하면서 그 말인가?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괴롭고, 그렇죠? 어렵고, 이제 기다리는 것 자체가 괴롭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속세의 모든 뭐라 그러지 유혹을 버리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가 자유정조라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위에서 다 저희 좋아하는 대로 말한 것이 행한 것이니까 내가 정조를 지키는 것도 내가 좋아서 즉 자유롭게 그쵸.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뭐 그러니까 자유정조죠. 그렇죠. 예. 남들이 나보는 낡은 예. 여성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고요. 뭐 내가 뭐 무식해서 뭐 그 낡은 이런
여성들이 지키는 정조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뭐 다 생각해 봤어요. 뭐 정조도 비판해보고 네. 연애도 신성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아닐까요? 어떤 그죠? 이론이나 그런 속박에서 나는 그냥 벗어나겠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룰이 그냥 예.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벗어난다는 지키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려운 시예요, 이게. 어려운 그렇습니까? 시예요. 예. 괴롭고 어렵죠. 님을 기다리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살이 찝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요. 진짜 이 괴로울 때는요. 스트레스. 자꾸 먹게 되고 살이 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숙한다는 성숙한다는 얘기 그렇죠.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근데 했어요. 그렇게 예. 보는데 뒤에 키가 어려움을 큽니다가 입고 있어가지고 키가 큽니다. 예. 이거 그냥 스트레스로 이렇게 1920년대는 이것도, 못 먹어서 다 삐쩍 말랐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 이제 상하고 모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인 것 예. 같아요. 내 뜻은. 성숙하고 지금 참 그 우리 윤 작가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찔 만큼 우리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살이 찐다는 말을 하는 좋은 거는 의미로 한 거죠, 그렇죠. 이건 진짜 예, 좋은 좋은 의미로 하는 거죠.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키우고 이런 쪽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정조는 자유정조라는데 이거 이제 우리 윤 작가님께서는 이 정조가 좋아서 이걸 택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내 정조는 마지못해서 예. 지키는 그런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정조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자연스럽고 아주 자유롭고 정말 충만한 그러한 정조다. 그 뜻이 맞나요?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좀 우스꽝스러운 게 자유정조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근데 1920년대쯤에는 이 자유정조라는 말이 굉장히 그 화제거리가 됐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그죠? 얘기할 네.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시대에. 그 시대 때 1920년대니까. 그러면 우리 그 패널 여러분들은 이 정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많이 변해버렸죠. 정조는 우리 때 우리가 자랄 때만 요새 해도 이 정조는 여자의 목숨이었죠. 그랬잖아요. 요새 우리가. 정조라는 말을 그때는 쓰는 사람이 그랬어요. 있나? 예. 그렇게 교육받았죠. 우리 때는 이게 네. 목숨이었어요. 여자의 목숨. 근데 지금 정조는. 정조라는 말은 사라진 것 같아. 거의 사용하지 예, 않는 것 예. 같아. 그러니까 그게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또 서양 영화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제 조금 어머니는 그렇게 된 흔히 거예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돼 이런 말을 하셨지만 그건 옛날 분 얘기지. 요새 어머니가 딸한테 정조를 지켜라 이런 말하는 딸이 어머니가 있나. 근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그래서 정조라는 지금은 결혼을 표현보다는 다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기 사랑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란 말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정말로 남자가 여자를 진실을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날까지는 여자의 정조를 지켜준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죠. 진짜란 말은 좀 아니. 나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아니라 진실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손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순결이고 그쵸. 정조라는 것은 그렇죠. 좀 순결과 다르죠. 정조는 좀 사랑, 다를 그러니까 것 정조는 매 순간 사랑할 때마다 정조 아닌가? 아니죠. 그건 틀리죠. 아, 그래요? 그래요? 응, 정조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에게 순결을 이제 순결보다는 신뢰, 예. 신의, 뭐 약속을 지키는 거, 예. 뭐 배신하지 않는 것. 정조는 정조라 정절이거든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정조라는 게 정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정절은 네. 끊는 정절. 거지 말하자면은 아니 절개. 아니, 절개. 정절이라는 정절. 그거. 예. 그러니까 지켜주면 서로 좋은 것이긴 한데 또 폐해가 좀 있었잖아요. 상대방을 너무 모르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재밌는 제목이었습니다. 자유정의. 자유정의.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거의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랑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 키 큰 나무님께서 고르신 작품은 어떤 곡이신가요? 수의 예. 비밀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비밀 한용운 나는 당신의 옷을 다시 지어 놓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적은 주머니에 수놓은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을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석이 보물이 없습니다. 이 적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 예. 역시 이 작품도 예. 맨 마지막에 또 색즉시공 공죽시색 같은 예, 말을 해서 좀 어렵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 비밀에서 나는 당신의 옷을 다시 지어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적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뭐 어려운 거는 없지요, 그죠? 그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이것도 뭐 손때가 많이 묻은 이유를 그냥 얘기한 것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솜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예.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녕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 나의 마음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여자가 이것도 요새 조심해야 될 말인데 어쨌든 술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두 분 패널께서는 술을 놓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나요?
수틀에다가 수 놓으면은 그렇죠. 잡생각이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잡생각 이게 없이. 적은 주머니가 아니라 작은 주머니 아니에요? 그렇죠. 적다 이게 음. 작은 주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적은 그렇죠. 주머니가 근데 아니라 작은 옛날에 주머니죠. 그냥 표현 이 말이 우리가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적다라 쓰기도 하고 작다라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같아요. 보통 예. 양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뭐 적은이 표준 적은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그 앞에 주머니에 넣을 만한 것들이 물건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적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갈 물건이 별로 많지 않은 주머니라는 의미로 굳이 해석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네. 겉모양이 조그만 주머니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을 물건이 그러니까 작은 적은. 주머니가 근데 저는 아니 옷도 짓고 별의별 옷을 다 지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그 술을 놓는 작은 주머니만은 자기가 안 졌다는 거야. 아직 못 졌다는 거야. 완성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뭐 솜씨가 없어서 못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적은 수주머니, 술을 놓아서 만든 그 주머니 안에 그 담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아직 이거를 완성하지 않고 못하고 있는 거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읽었거든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맑은 노래, 금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이걸 불교의 어떤 그 저거로 봤는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시듯이 이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그거는 세속적인 법민이고. 예, 그럴 때 예. 이제 술을 놓으면 술을 한참 놓다 보면은 아프고 쓰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즐거워진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완성을 하면 수놓을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 이걸 달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일부러 자기는 덜 짓는다. 아직 예, 짓지 완성을 않고 시키지 않고 완성을 안 한다. 완성을 안 했다라는 건 앞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에 술을 놓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자들 뜨개질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뜨개질 하면은 그 단순한 행동을 하면서 그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잡생각이 없어지고 그런 마음을 노래한 게 아닐까 예. 이 싶어요. 마지막 기조를 보면은 예,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짓고 그 싶어서 주머니 안에 다 담는 짓지 않는 담아야 할 그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계속 미미작 계속 이 술을 놓으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기다리고 이렇게 엿보고 뭐 이러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 옷은 내가 지금까지 다 지었는데 예. 이 작은 주머니 즉 뭔가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올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진짜 지금 진실한 준비하는, 그 예, 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과정 말하자면 그런 뜻인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 불자로서의 그 뭐라 견성이라고 그러나요? 깨달음이 아직 다 하지 못했다는 뜻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예, 것도 그런 있겠지만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자체가 마지막 예. 한 뜸을 딱 뜨면 끝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쉬워서 그 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아직 아껴뒀던 두 줄. 그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고 보물이 그러잖아요. 없다. 만약에 넣을 만한 보물이 있으면 다 완성을 하는 시키는데 거죠. 예. 이제 넣을 만한
보물도 없는데 그걸 완성시키면 이제 술을 놓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이거를 맑게 해줄 그런 도구가 사라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아직 주문, 예. 그러니까 아직 없다 이 말이야. 아직 지금. 그렇죠. 아직 없죠. 이제 생기면 이제 완성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화자가 여성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진짜 모르겠는 분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구도 수도승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불교에 그렇게 봤어요. 매진하면서 예. 구도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아직 해탈을 하지 못했고, 아직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은 우리를 예.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예. 이 적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는 뭐 확실해요. 그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요 말이 이제 저희를 괴롭히는데 이제 짓고 싶지만 다 짓지 않는 것은 넣을 만한 보물이 없고 또 그 술을 놓음으로써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 술을 다 짓지 않는다. 짓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게 아니라 있으나 넣을 만한 보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이 안 되면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맑은 노래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술을 놓는 이 작은 것에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어떻게 남자인 우리 한영훈님께서 여인의 마음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참 저는 참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별 이제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학이 꽃피는 나로 오늘 방송 시즌 제4화 제7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에 전한성, 이종미, 윤원일, 이정옥이었습니다. 기술에는 유하은,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드시 꼭 오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